이사회 A에서 Z까지 이번 주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이사회는 업무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 결정이 얼마나 신뢰성 있느냐는 그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살님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1인 1표로 구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지요. 익숙하지 않은 토론 문화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거나 길어지는 걸 못 견뎌 하지요.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을 때 화부터 내기도 합니다. 내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운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선호하지요. 토론이 1시간을 넘어버리면 아우성이 터집니다. 그만 대표가 결정해서 정하지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토론하다가 시간 다 가겠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속한 결정, 정확한 결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요. 관료적인 문화는 아주 심각합니다. 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냥 따르면 되지 굳이 내가 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회의석상에 높은 사람이라도 있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정되면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강하지요. 이런 관료적 문화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제 민주주의, 하나는 합의제 민주주의. 다수제와 합의제를 절충한 가중다수결 제도가 있습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이사회 의사 운영과 관련해서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즉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사장은 가부 동수일 때만 결정권을 행사하지요. 단 협동조합 기본법 하에서는 이사장은 처음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많은 조직에서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 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은 다수제가 아주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줄이고 비용 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수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부 갈등이 발생하게 되지요.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CI 변경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CI가 너무 낡고 좀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바꾸자는 의안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다수결로 해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CI를 어떻게 바꿀지 시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3가지 시안을 내놓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 분들이 발언을 하게 되지요. 어느 한 분이 일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CI가 지금껏 써온 것이 굉장히 좋은데 굳이 왜 바꾸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지금은 시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3번째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이사회가 다뤄야 할 의제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CI를 결정할 건가, 변경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하면 되지 굳이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고를 것인가를 이사회에서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스럽지요? 네, 여기서 한 3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소수 의견이 반발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다수제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가지신 분이 복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의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2번째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한 번 결정되면 그 같은 회기에 다시 그 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왕 결정된 걸 다시 의안으로 붙인다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3번째는 그렇다면 이사회 의제를 어느 범주까지 다뤄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수제 민주주의의 2번째 사례인데요. 동물의 사례입니다. 오히려 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매우 단순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는 통키안 머카크 원숭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식지를 옮길 때나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 리더가 앞장서는데요. 그 리더는 연장자일 수도 있고 어린 원숭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더가 하나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리더가 셋으로 늘어나면 줄이 3개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원숭이들은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즉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생존의 본능입니다. 네,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지요. 전원 합의가 있을 때만 가결되는 제도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일단 결정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소수의 독재가 허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 1명이 올바른 생각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큰 손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집단주의로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제로 의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그냥 집단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배심원 제도입니다. 배심원 제도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1950년대 말에 만들어진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줄곧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결을 해 나가느냐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10대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처음에 배심원들은 12명에서 11명이 유죄라고 하고 1명이 무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서 보여진 여러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래된 배심원들은 내가 오래 봐서 아는데 이거는 분명히 유죄야. 그러니 많은 얘기 필요 없이 그냥 빨리 끝내지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무죄를 선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무죄라고 얘기한 사람을 빼고 11명이 다시 논의에 들어갔지요. 결과는 유죄가 1명, 나머지 무죄로 나왔습니다. 또다시 가결이 안 됐지요. 또 이들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서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유죄라고 얘기했던 분이 무죄라고 마음을 돌려서 전체 12명이 무죄로 가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합의제 민주주의는 이렇게 길고 긴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하우징 주민회의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요. 코하우징은 일반 주택협동조합하고 달리 커뮤니티 활동을 매우 중시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때 합의를 보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지요. 어느 날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 푹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결정합시다 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합의로 결론을 이끌어내지요. 이렇게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모두 합의제를 채택합니다. 가중 다수결 제도는 다수제와 합의제의 절충으로 나온 제도인데요. 3분의 2가 찬성을 할 때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수제보다는 신뢰도가 높지요. 또 신중하게 결정할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다수제보다는 합의 기간이 깁니다. 소수의 횡포도 가능하죠. 가중 다수결 제도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위헌 판결도 가중 다수결로 채택을 하고 있지요. 생협을 창립할 때 이 의결을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또 조합을 합병하거나 파산할 때 다수결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때도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꼭 하나만을 채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시급히 처리할 문제는 다수제로 하고 또 서로의 관계나 회원들의 이해관계가 관계되어 있을 때는 또 합의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한살림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1인 1표로 평등한 참여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다수제, 합의제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립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후 여러분의 토론 과정에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